요즘 길방하는 청소년들이 심심치 않게 보이는데 그래서 그런지 청소년 흡연율이 증가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감소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요. 세계적인 추세가 감소입니다. 또 매년 담배로 인해 사망하는 사망자 수가 800만 명. 기업 입장에서는 매년 800만 명의 새로운 고객 유치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러다 보니 담배 회사들은 신규 흡연자 유치를 위해 더 공격적으로 나섭니다. 그 타겟은 여성들과 미래의 잠재적 고객,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학생들이에요. 전 이 사진을 보고 시계 아니야 했는데 담배래요. 영화가 아니라 실제로 어린아이가 담배 피는 모습입니다. 담배 돌리는 손놀림이 타짜 뺨쳐요.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과 같은 나라에서는 이런 광경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어요.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담배의 접근을 막아주는 사회적 방패막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를 한번 볼게요. 보란듯이 편의점에서 가장 많은 노출이 진행됩니다. 삐까 번쩍하고 호기심 가득한 진열대의 디자인은 점점 더 친근한 이미지로 진화하고 있어요. 편의점 계산대 앞에서 손님들의 시선을 추적해봤어요. 이 순간만큼은 시선 어디를 돌려도 자연스럽게 담배에 노출되고 있는 것이죠. 청소년들의 흡연 시작 이유 중 50%가 호기심이라는 것을 보면 기업들의 이러한 전략은 잘 먹혀들고 있습니다. 사실 외국과는 좀이 아니라 꽤 많이 다릅니다. 캐나다, 싱가포르, 태국 등의 편의점에서는 담배 진열이 금지되어 뚜껑으로 가려놨어요. 실제로 이 정책이 실시된 후 영국에서는 청소년 흡연율이 16%나 낮아졌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무튼 이렇게 신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기업과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역설적이라고 해야 할까요? 금연에 대한 홍보를 또 가장 많이 하는 기업이 담배 회사들입니다. 브랜드 이미지 관리가 또 그만큼 중요하니까요. 1492년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고 그곳의 원주민들로부터 받은 담배를 가져왔습니다. 타바코란 이름으로 스페인과 포르투갈로 퍼졌고 이후 유럽 전 지역으로 퍼지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1592년 임진왜란 때 담배가 처음 전해진 것으로 추측되고 있어요. 세계적으로 그 사이에 담배는 신이 주신 선물이다 라며 찬양하는 집단이 있었지만 성직자들은 탐욕스럽고 정신이 타락해진다는 이유로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1600년대 오스만 제국 시절 무라드 4세는 담배를 피웠다는 이유로 3만 명의 흡연자들의 목을 그 자리에서 잘라버렸어요. 근데 오스만 제국이 오늘날 터키인데 흡연율이 항상 상위권에 있는 걸 보면 과도한 통제는 반감을 불러온다. 오늘날 중앙아시아의 투르크메니스탄이라는 국가에서 담배 판매가 금지되었습니다. 어기면 200만 원의 벌금. 역사적으로 담배의 형태는 점차 진화해 왔어요. 여기서 잠깐 봐야 할 담배가 시가예요. 보통 영화에서 많이 보셨죠? 담배의 고급화하면 딱 떠오르는 담배입니다. 담배가 담뱃잎과 여러 불순물이 섞여 종이로 감은 것이 담배라면 100% 순수 담뱃잎을 통째로 말아서 만든 담배가 시가예요. 이 담배 한 갭이 만드는데 6개월에서 3년이 걸립니다. 담뱃잎을 건조해서 푸른색을 다 빼고 그리고 우리가 김치 발효시키듯이 담뱃잎을 천으로 덮어 자연 발효시키고 2차 발효 과정도 거치고 이렇게 만들어진 담뱃잎을 숙성까지 시킵니다. 발효와 숙성의 과정이 어떻냐에 따라 시가의 가격이 정해지는 만큼 발효 숙성 제조법도 천차만별이고 영업 기밀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역사상 제일 비싼 시가는 한 갭이 약 130만 원입니다. 범죄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바람직하지는 않은 물건을 구입할 때 세금을 더 많이 내죠. 이 세금을 죄악세라고 해요. 대표적으로 담배와 술이 있습니다. 담배 한 갑당 붙는 세금이 이렇게나 많아요. 우리나라에서 담배 한 갑당 4,500원이면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우리나라에서는 WHO의 담배 규제 기본 협약에 2003년 7월 21일에 서명, 2005년 5월 16일에 비준한 만큼 앞으로 담배값 인상이 불가피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편의점 입장에서는 4,500원 담배 한 갑 판매하면 수익은 200원 정도지만 그렇다고 담배를 팔지 않을 수도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매출의 40~50%를 차지하고 담배 사러 왔다 다른 것도 사게 되는 그런 효과가 굉장히 크거든요. 담배 회사는 상가 팔면 700원 정도 마진이 남는다고 해요. 사실 과거에는 담배하면 남자들의 전유물처럼 인식되었습니다. 때문에 담배 회사들은 깊은 고민에 빠져요. 어떻게 하면 여성들을 꼬실 수 있을까? 1920년대 이르러 담배 회사들은 여성들에게 본격적으로 담배를 홍보하기 시작합니다. 광고 모델이 여성임은 물론이고 신인 헐리우드 배우에게 일부러 담배를 피며 거리를 걷게 하기도 했어요. 여성 흡연자가 본격적으로 늘기 시작한 건 1934년 럭키 스트라이크 광고 이후에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당시 럭키 스트라이크 담배 케이스가 녹색이었어요. 그런데 이때의 녹색은 뭔가 튀고 패션에 어울리는 색도 아니었고 뭔가 고급스럽지도 않은 계륵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이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녹색으로 된 담배 케이스를 바꾼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어 버립니다. 일명 녹색무도회를 개최하여 정재계의 저명 인사들을 초청했고 초청받은 사람들은 무조건 녹색 드레스를 입어야만 했습니다. 녹색무도회 이후 녹색에 대한 인식은 고급스러움으로 완전히 바뀌었고 여성들의 흡연율이 치솟게 됩니다. 이렇게 1900년대 초에는 정말 담배 피는 사람이 많아지도록 광고를 엄청 때렸습니다. 담배의 친근한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산타 할아버지와 심지어 아이까지 모델로 사용했어요. 잠시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로 가보면 급연석을 원하시나요? 비행기 승무원이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비행기를 딱 기준으로 보면 미국은 1988년 국내선 금연 실시, 2000년에 모든 항공편의 기내 흡연을 금지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시아항공이 처음으로 1995년 전노선 흡연 금지를 시작으로 대한항공도 1999년 전노선 흡연 금지 정책을 실시합니다. 아니 그런데 비행기에 재떨이는 왜 있는 거냐라고 물으신다면 정말 도저히 참을 수 없어 벌금 맞을 거 각오하고 나는 담배를 피워야겠다 하면 꽁초를 재떨이에 버리라는 이유로 지금도 비행기에 재떨이가 있는 겁니다. 모두 재떨이 있다고 비행기에서 담배 피시면 안 돼요. 전 국가를 대상으로 100% 정확한 조사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사 가능한 국가들에 한해서 흡연율을 조사했습니다. 가장 낮은 나라가 스웨덴이에요. 전 국민의 14.5%만 흡연자고요. 반면 가장 높은 국가는 나우루입니다. 전 국민은 52%가 담배를 피워요. 담배를 태우는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스트레스 해소라고 합니다. 하지만 흡연은 오히려 스트레스를 증가시켜요. 담배를 피면 니코틴이 7초 내로 뇌에 도달하는데 이때 쾌감을 유발하는 신경 전달 물질 도파민 분비를 활성화시킵니다. 그런데 이게 잠시뿐입니다. 한 20분에서 40분 동안만 도파민 활성화에 따른 기분 좋은 편안함을 느끼고 이후에는 재흡연 욕구가 발생하며 순환이 반복되죠. 어느덧 담배가 세상에 나타난 지도 400년이 넘었습니다. 400년 동안 담배에 대한 의견은 항상 찬반으로 나뉘어졌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찬반일까요? 앞으로 어떤 담배 스타일이 새로이 등장하게 될까요? 또 기업들은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해 어떤 전략을 선보일까요? 혹시 금연을 결심하셨다면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흥미있는 주제로 찾아뵐게요.